네, 표창원의 하울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 경찰 후배님 뵙게 돼서 너무 마음이 든든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백두리 경사님 잠시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지금 어떤 근무 업무하고 계신지. 네, 저는 청원경찰서 여청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두리 경사고요. 네. 지금 학교 전담 경찰관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깜짝이야. 네. 안녕하세요. 오, 깜짝이야. 네. 네, 반갑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모습이신데 도복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네. 무도인이신가요? 네. 저는 대한민국 1세대 MMA 프로 선수를 했었고요. 네. 지금 청주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정진석이라고 합니다. 백두리 경사님,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드물죠. 요새는 이런 식으로 안 쓰니까. 그쵸. 비디오 테이프 같은데요. 역시 좀 구세대시군요. 네. 네, 요즘 아마 젊은 친구들은 이게 뭔지 모르실 텐데 이게 테이프입니다. 방송용 테이프. 우리 제작진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저 그 창고 아카이브에 있는 걸 찾아냈는데요. 근데 이 중에 보면 2006년 5월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과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 당시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실 장면 화면이고요.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죠? 실제군요. 예. 한 학생, 와. 저는 멍이잖아요. 다리에도 다 멍이 들었고, 오이고, 피멍인데? 아니, 이거는 좀 대인 상처 같습니다. 이 학생의 신체 여기저기 거의 상처가 없는 데가 없네요. 이거 피부가 완전히 벗겨져 있네. 자, 지금 백두리 경사님 보셨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정말 자극적인 영화 드라마도 많지만 실제 저 장면은 영화 드라마보다 더 자극적이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피해 정도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보면 굉장히 멍이 많은데 그렇죠. 마치 격투기 선수가 타이틀 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모습일 정도로 멍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어떤 사건인지 정말 감이 오질 않습니다. 네, 이 사건은요. 드라마 더 글로리의 배경이 됐던 실제 학교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그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여중생이 동급생 친구들에게 20여일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온몸에 피멍이 들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을까요? 양쪽 허벅지와 다리, 팔뚝, 어디 한 곳 성한 곳이 없습니다. 온몸이 발로 밟혀 피멍투성입니다. 가슴에는 예리한 도구로 긁힌 상처가 났고 미용기구로 지진 왼쪽 팔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청주 모 여중 3학년생인 14살 정모양이 동급생에게 맞은 상처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잔인했던 한 달. 과연 이 소녀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저 극 중 한 장면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고대기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실제로 청주에 있는 모 여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분노로 들끓었었는데요. 그것도 엄마라고 그 아이가 엄마라 부를 텐데 천벌받길 기도합니다. 꼭 죽을 때까지 천벌받고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엄마가 되어 있을까 봐 겁납니다. 지옥도 아까운 인간들. 인간이 아니라 악마예요. 악마. 소름 끼치고 실수를 하기엔
범죄네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2006년 5월에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 묻는 말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너무 사소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폭행을 당해야 했는데요. 백두리 경사님. 네.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까? 그쵸. 요즘에도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2006년 그날은 어땠을까요? 야구 배트로 온몸을 때려서 피멍을 들게 했고 날카로운 머리핀으로 가슴에 상처를 내고 고데기로 팔과 다리를 찢어서 화상을 입히는 등 그 수준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상처가 아물어 갈 때쯤 상처 부위에 있는 딱지를 강제로 떼어내서 다시 덧나게 하기가 일쑤였는데요. 저 고데기 아시잖아요? 여성분들 알고 머리 있습니다. 손질하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무척 뜨겁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어떻게 중학생이 친구에게 일부러 고데기로 그렇게 살을 찌지고 상처를 입히고 화상을 입게 하고 믿어지세요? 제 상식으로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뜨거운 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피해를 입힌다는 게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당시에 학생들이 그 폭행 정도가 굉장히 높고 이렇게 보니까 많이 놀라웠습니다. 예. 물론 이제 백경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무척 많은 강력 사건을 접해보고 이런 유형의 사건의 가해자들을 들여다보면 가장 이제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처럼 아프고 자기처럼 슬프고 자기처럼 주변 가족과 관계를 맺고 이런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괴롭히고 가지고 놀고 그리고 힘들게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형이나 또는 동물이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현장에서 가해자들 보시면서 어떤 거 많이 느끼세요? 가해자들 이렇게 보다 보면 물론 처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처벌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저희 같이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그 학생들에게 조금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처벌을 받고 그렇게 되면 사회에 나가서도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일을 겪으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지 참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한 달여간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 피해자는 버텨야만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고 피해 학생이 가해자 3명을 지목을 했거든요. 그에 대한 조사도 벌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세 학생은 강력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자, 보셨지만 백두리 경사님, 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연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진짜 전체적인 상황을 봐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피해받은 학생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법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정진석 관장님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의 어떤 양상 조금 기억을 되살려 주신다면 어떤 유형의 학교 폭력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 보통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다 같이 좀 멀리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친하다는 생각으로 이 친구를 터치하거나 괴롭히거나 장난을 쳤는데 이게 제가 성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친구도 그걸 학폭으로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예, 방금 이 사건처럼 크게 폭력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피해를 받았거나 그런 일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작게는 그런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일이 발생해서 선생님이 개입하시고 폭력이란 걸 인정받고 가해자가 누구다 밝혀지면 가해자들은 어떤 태도를 주로 보였죠? 저희 때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이제 선생님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과를 시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만큼은 서로 이제 사과를 하고 피해자에게 뭐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는 것 정도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백두리 경사님? 이렇게 많이 뭐 피의자도 접하셨고 사람들 조사를 해보셨을 텐데 대개의 경우가 일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고 다른 참고인 진술과 좀 부합하는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확하게 뭐 구체적으로 장소나 뭐 아니면 시간이나 그리고 또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다시 떠올려도 끔찍한 오늘의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의 학생들은 그 부모들까지 나서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등에 이 억울하다는 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조사를 해봤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없다면서 미온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아니,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없어요. 맞은 거는 근데 때리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정량의 아버지는 학교 측의 조처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가해 학생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백 경사님 어떻습니까? 보시면 당시의 그 학교 측의 대응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이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나 그 명확한 단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 아이들과 뭐 진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을 해서 명확한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명확한 단서와 증거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봤던 그 피해자 몸에 난 끔찍한 상처들 그거 이상 어떻게 더 명확한 증거와 단서가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 피해나 이 상처 입은 것만으로도 당연히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정말 그 가해자가 이러한 피해를 주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목격자의 진술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의 일관적인 진술 그리고 뭐 CCTV라든지 그런 확정적인 단서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백 경사님 말씀은 피해 학생이 피해 입은 건 확실하지만 그 피해를 이 가해자가 입혔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자면 목격자가 있다든지 다른 사람의 진술 혹은 뭐 CCTV 장면이나 다른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네. 근데 그걸 학교 측이 더 적극적으로 찾아냈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난항에 빠진 사건. 경찰은 피해 학생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단짝 친구를 참고인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사건의 진실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데요. 진짜 가해 학생의 자백으로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진범은 다름 아닌 피해자와 꼭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관장님, 가장 가까운 단짝 친구가 이 끔찍한 폭행 행위의 가해자였다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말 그대로 반전이네요. 뭐 거의 이 정도면 거의 드라마네요. 저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많이 놀라운데요. 과연 이 둘의 관계가 정말 친구 관계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쩌면 단짝 친구로 보이는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도대체 왜 어느 누구 하나 이러한 지속된 범행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피해 학생은 왜 이러한 끔찍한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못했을까요? 둘이 쉬는 시간이면 뭐 매점 갈 때도 그렇고 화장실 갈 때도 그렇고 이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 때도 둘이 꼭 붙어 다녔고요. 그래서 그 둘이 아마 둘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되게 모르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왜냐면 학교에서 되게 쉬쉬하면서 빨리 무마시키려고 했거든요. 가해 학생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친한 척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폭행을 계속해서 행사해 왔던 겁니다. 수사가 시작됐을 때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자기 대신에 다른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하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폭행이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앞서 인터뷰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체격 차이가 꽤 났다고 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피해 학생은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가해 학생에게 저항할 수가 없었죠. 이런 참혹한 일이 발생한 그 이면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한 사건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측에 대한 어떤 처벌, 그 다음에 조치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는 이제 경찰 조사가 바로 들어갈 것이고요. 네.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과 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위해서 피해 전반적인 상황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유관기관과 연계를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 피해 학생은 꼬리뼈가 튀어나오고 화상 부위가 덧나서 8주간이나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제때 사건을 대처하지 못했던 학교와 교사들에게는 행정 처분이 내려졌고요. 가해 학생에게는 감호 위탁 및 보호 관찰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말로만 들어서는 떠오르지 않는데요. 행정 처분 그리고 감호 위탁, 보호 처분, 보호 관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처분입니까? 이게 감호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년보호 그 처분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인 1호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감호 위탁 같은 경우에는 위탁 보호위원이 이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위원들이 지정이 되거든요. 위탁 보호위원이 그리고 보호 관찰 같은 경우에는 보호 관찰관이 우리 학생을 정기적으로 면담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 들으면 처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지도, 네. 관찰 이 정도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감호 위탁이라는 말이 백대영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과거에 우리가 훈방, 네. 부모님이 알아서 잘 관리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좀 이 처벌의 정도가 이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에 전혀 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백경사님 네. 지금 백경사님이 담당하고 계신 학교에서 이 정도의 아주 잔혹하고 엄청난 신체적 폭력,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요? 지금이라면 이제 현재로서는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해 상황도 굉장히 센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라면 이 친구한테는 소년보호 처분 중에 가장 높은 처분이 소년원 송치나 나이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피해자에게는, 피해 학생에게는 어떻습니까?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리적이나 또 신체적인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하고 연계를 해서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가해 학생이 받은 보호관찰 처분은 가장 낮은 1호와 3호 처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소년원 2년 송치가 가장 높은 10호 처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 소년원 기록은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게 되죠. 이 결과 어떻습니까? 가장 약한 1호 처분에 해당되는 감옥 위탁에 머물렀다. 그 당시 처리 절차에 어떤 문제는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과거와 지금과는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의 시점을 보자면 굉장히 조금 많이 아쉽고 좀 안타까운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오늘은 어떨까요? 피해 학생은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는 애들에 의하면 뭐 하나를 챙겨주더라도 이제 그때 또 안 좋은 기억이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더 쓰이고 더 많이 챙겨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은 이제 청주에 없고 타지에 있다고 들었는데 타지에서 미용실을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일샵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만약에 미용실을 하고 있는 게 맞다면 미용실에서 그 고데기를 쓰잖아요. 정말 그 고데기로 친구 인생을 그렇게 짓밟아놓고 자기는 그걸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참담하죠. 17년이 아니 27년이 흐른다고 해도 이 피해 학생이 입은 고통과 아픔, 그 상처 이거 어떻게 아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처가 오롯이 그냥 피해 학생만의 몫으로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이러한 상처와 피해의 영향,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제가 그 피해 학생의 지금을 예상하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살면서 지금 성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직장 생활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데 문득문득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그 순간순간을 되게 힘들게 보낸 적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저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때 그 일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고 그리고 본인은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리고 저 그분께서 항상 행복하기를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 이렇게 사안이 있었다면 뭐 평생을 좌우할 정도로 엄청난 트라우마와 상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 전담 경찰관들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 같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아니면은 선생님들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조금 해서 꼭 도움을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드라마 더 글로리의 실제 배경이 됐던 사건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마지막에 어떤 소회 같은 것들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잔인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조금 더 내 주의를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한 거는 항상 이게 남일이 아니다라는 걸 느꼈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회복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폭력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데요. 자신들이 한 것이 폭력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가해자. 그에 반해서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사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 같은 교실 안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죄 판결 받았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형제 등에 비수를 꽂는 괴물이 되어버렸단 걸 말이다.